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어떤 역할 속에서도 모두와 잘 지내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가식적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 페르소나를 잘 적절하게 끼는 친구들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스컹크처럼 은근히 이렇게 풍기긴 하되 음침하게 다 그냥 수학의 정석처럼 정석인 거야. 아시겠죠? 우리 구독자 욕먹는 거 나 진짜 못 참아. 알겠죠? 절대 욕먹지 않도록 내가 말하는 것만 얘기하면 욕 안 먹으니까 그런 마인드 세팅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안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그거에 앞서서 제가 피드백을 엄청 잘 받는 유튜버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께서 다 좋은데 우리 아네스님 다 좋은데 조금 마이크를 좀 쓰셔라, 소리가 음질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주문을 했고요. 아직 이제 배송이 안 왔어요. 지금 주말이어가지고 배송되는 대로 바로 마이크를 착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페르소나 끼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언니가 페르소나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언니의 그 부트캠프 썰에 나온 그 남자 그분을 보면서 대리수치, 공수치를 느꼈다면서, 자기도 그런다면서 페르소나 어떻게 끼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쉽고 간단하게, 어려운 용어 아니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를 끼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또 다시 리마인드를 드리자면, 페르소나는 이게 가식을 떨고 내가 아닌 모습을 가면을 써가지고 막 아닌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센스 있게 그 격식에 맞는, 혹은 그 역할, 혹은 그 관계에 따라서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거예요. 소셜 스킬이고 어떻게 보면 센스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혹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페르소나를 껴야 되는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게 쉽죠? 그래서 이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랄랄랄라 살고 있잖아. 그럼 어때? 우리가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딸로서 역할, 그 다음에 내가 제자로서 역할, 혹은 직장을 다녀? 그러면은 직원으로서의 역할, 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역할에 따라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다 다양하단 말이죠. 상하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내가 그 사람보다 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첫 번째로 내가 상사한테 어떤 페르소나를 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너는 어떠니? 라고 여쭤봤더니 본인은 후배한테 바라는 게 그거래요. 뭐라고 했죠? 말 걸지 않기? 질문 반복하지 않기? 그리고 타임 컨슈밍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좀 짜치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대. 그리고 시덥지 않은 걸로 찾아오지 않기, 이런 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MBTI나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 후배한테 원하는 게 남편한테 좀 이상한 놈 만드는. 이상한 놈이 아니라,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직무별로 달라요. 저는 또 마케팅 쪽이기 때문에 계속 아이디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직무고, 또 OSC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연구원이잖아. 그러니까 각자 일을 잘 해서 보고서를 빨리 내고, 이 보고서를 잘 제출해서 하는 그 연구원들의 각자의 아레나리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이 필요하지 않는 거고, 이 보고서를 잘 제출을 하고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후배가 그 시간을 뺏어가면은 또 서로 좀 안 좋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자기가 할 도리를 잘하고 시간을 많이 뺏지 말자, 이런 식인 거지. 이상한 놈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있는 거고, 마케팅 부서를 예로 들면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진짜 중요하고, 아이디어를 잘 내야 되고, 그리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이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공유를 해야 돼. 근데 후배가 만약에 공유를 안 하고 해놓고서 여기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보고 안 했잖아, 이거 얘기 안 했잖아요, 이 공유를 왜 안 하셨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굉장히 소모적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쫄래쫄래 와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게 차라리 더 편하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페르소나 낄 때 첫 번째, 내가 후배일 경우에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말해줬죠. ESTP 선배가 있고 ISFP 선배가 있어. ISFP 선배 같이
되게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하는 선배 같은 경우에는 샤라웃을 좋아하는 선배가 있고 그냥 진짜 나를 좀 내버려둬 하는 선배가 있어. 대표적으로 ISFP, 또 뭐 있어? INTJ 이런 사람들 있잖아. INTP 이런 사람들은 샤라웃을 싫어해. 냅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샤라웃을 원하지 않은 선배한테는 선배님 밥 사주세요 이래버리면 더 싫어한다. 페르소나 낄 때 굉장히 예의 있게 하지만 내 일은 잘 해내는 그런 후배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똥꼬발랄해, 내가 웃기기 막 이렇게 막 훌훌훌 하고 싶은데 선배가 그런 걸 싫어한대잖아.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자제하고 책임감 있고 진중한 모습을 조금 보여줘라. 또 선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저 같은 선배를 만나면 계속 이래저래 내가 생각한 것들을 다 공유하고 그 다음에 계속 애교 부리고 선배님 뭐 사주세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 식의 행동을 나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 불멸의 선배로서 내가 다 챙겨주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키포인트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은 뭘 좋아하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통해서 유추를 하셔야지 돼. 그렇다고 선배님 뭐 좋아하세요? 선배님 이거 싫어하세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되게 부담스러워. 쟤 왜 저래? 나를 막 읽으려고 해? 왜 저래?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음침하게 막 봐. 저 사람 저 사람 뭐 주말에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뭐 산탄데. 그리고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 인스타 보니까 굉장히 인싸 같아. 이 사람도 인싸고 샤라웃을 원하는 선배구나. 그럼 선배님을 되게 치켜 세워주고 좀 관심을 이렇게 좀 뭔가 그 공 같은 것도 선배님 잘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내가 선배인 입장. 내가 선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후배에 대해서 후배가 굉장히 되게 다르잖아. 샤이한 후배 있고 나한테 막 애교 부리는 후배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냥 되게 마이웨이 후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다양한 후배한테 맞출 필요는 없어. 페르소나는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또 센 놈이 덜 끼는 거야. 그래서 눈치를 안 보는 것들 그리고 회사의 대표님 있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손톱 깎잖아요. 발톱 깎잖아요. 그냥 회사 사무실에서 깎아도 돼. 그리고 좀 쌉소리 해도 돼. 페르소나가 좀 얇게, 그러니까 좀 나를 보여줘도 상관은 없어. 막 권위 없이 막 그렇게 막 쓰레빠 끌고 다니는 그런 개발자 출신인 뭐 대표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를 이게 권력자가 될수록 좀 힘이 세질수록 좀 이렇게 얇게 까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후배인 입장보다는 선배인 입장일 때 페르소나를 좀 들키게 된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질문을 했을 때 상대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쌉소리일 경우가 있어. 내가 뭐 1살 선배이면은 상관없는데 보통 나보다 어리면 6살, 7살 이렇게 어리잖아. 사실은 나도 우리 꼬마 친구들하고 몇 명 교류를 하고는 해요. 잘못된 생각인데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일일이 내가 꼽아주지 않아. 왜냐? 자,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 영상 초반에 제가 그랬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 생각해 볼게요. 꼬마들은 뭘 좋아하냐면 자유, 그리고 내 얘기에 대해서, 내 의견에 대해서 억압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나를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거. 그 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탠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틀렸더라도 진짜? 그렇구나. 지윤씨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혹은 뭐 땡땡님 땡땡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걔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어차피 하나하나 꼽아줘봤자 그 사람 귀가 닫혀있어. 그 후배들은 귀가 닫혀있어요. 입을 안 대는 게 나아. 재미난 언니, 같이 있으면 놀면 재밌는 언니? 하지만 배울 점 있는 언니가 좋겠어? 아니면은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고 그런 언니가 좋겠어? 막 계속 연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잔소리하고 그거 싫단 말이야. 나도 싫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친구한테 아직도 존댓말 하거든요. 페르소나 안 끼는 애도 보면은 되게 많아. 우리 있잖아. 우리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딜 가더라도 우리 구독자 욕먹는 거 나 진짜 못 참아. 알겠죠? 절대 욕먹지 않도록 내가 말하는 것만 얘기하면 욕 안 먹으니까 그런 마인드 세팅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배는 뭐다? 잔소리 안 한다. 물어볼 때만 대답한다. 그리고 뭐에 더 같이 판단 안 한다. 그리고 응원해주고 관심 가져준다. 그리고 뭐다? 밥을 잘 사준다. 아시겠죠? 말하기만 하고 지갑 안 열면은 쓰레기야, 쓰레기. 선배는 좀 사줘야 돼. 네, 아시겠죠? 그거 우리 잡고 가자고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친구일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직 관계도 아니고 뭐 상하관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친구, 우린 똑같을 경우는 어때요? 조금 페르소나를 연하게 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다움을 기반으로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찍었었어요. 모두가 나를 좋아하게 되는 방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누리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언니, 근데 저는 솔직한 게 제일 좋던데 그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끼고 그렇게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다면 그게 오히려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댓글을 다 일일이 달아드렸는데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말이랑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거야. 친구가 얼굴 성형 망했어. 근데 자, 얘가 성형 망했는데 야, 성형 너무 잘 됐다. 완전 예뻐. 너 진짜 완전 추구미 최고. 이래버리면 이거는 가식인데 그냥 그 성형 망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야, 밥 잘 먹었어? 아, 붓기 빠지겠지? 이런 식으로 위시, 이 사실 말고 위시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식적인 게 아니라 센스 있는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 있는 그 5가지 그 기술을 좀 사용해서 친구들한테 재밌게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페르소나를 최대한 안 끼우고 되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편인데 친구들한테 욕을 좀 해요. 그러니까 욕이 뭐냐면 막 비난하는 욕이 아니라 미친! 뭔 개소리야! 왜 저래! 이런 말 되게 많이 해. 왜 저래를 되게 많이 해요. 또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진짜 제가 만약에 친구랑 얘기하다 왜 저래를 썼다는 거는 너 정말 기발하고 재밌는 아이구나, 이게 함축된 거예요. 그래서 미친 개소리야 왜 저래 이러면 난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들, 친한 친구들하고는 거의 웃기기기 이러고 노니까 ENTP들이 또라이라는 말 좋아하더라고. 걔네는 실명 거론했는데 아무튼 제 최측근들 중에서 ENTP가 좀 많은데 그 친구들이 넌 또라이야 라고 말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4번째 갈게요. 4번째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언니, 저는 어르신들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불편해요. 저 실수할까봐 너무 무섭고 말 못하겠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쉽다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면 돼. 그 사람 원하는 거 모르겠다. 선배든 동생이든 친구든 할머니든 모르겠다. 그러면 좀 관찰력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관찰하려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사로잡아야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선물을 줘? 아니면은 막 빵야 막 이래? 그럼 그 사람이 왜 저래? 이럴 수 있는 거야. 자, 그 사람을 일단 파악을 하는데, 파악하기 이전에 디폴트 값을 말씀드릴게요. 어른들은 1번 외롭다. 그 젊었을 때, 그쵸? 젊었을 때 그 찬란한 전성기를 지나서 은퇴를 하시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셔.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그리고 2번째, 빛을 발했어. 누가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 동네 친구들이나 뭐 그런 지인들하고 이야기는 나누겠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나를 샤라웃 당했던 경험이 많이 줄어들어. 그래서 샤라웃을 당하고 싶어. 간절하게. 진짜 회사 가면은 우리 부장님들 안 가잖아, 집에. 계속 회식하자 그러고. 그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샤라웃 당하고 싶고 날 불러주는 이가 없으니까 계속 애들 막 해놓고서 너도 못 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뭐 부장님처럼 그러지는 않겠지만 약간 기본적으로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 그런 바람이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 밝고 명랑하고 귀여운 것들을 보면은 진짜 귀엽다고 해주고 싶고 그런 에너지를 갈망을 해,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그걸 들어주면 되는 거야. 진짜 되게 쉽단 말이야. 예를 들면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너무 예쁘다면서 맨날 칭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똑같이 저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그런 감정을 느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과거에 되게 찬란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조금 이제 굉장히 이런 차분한 그런 되게 고요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과거 얘기를 물어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질문을 많이 해라.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질문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 나를 샤라웃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많이 해요. 어머니 이거 어렸을 때 이거 어머니 이거 그러면 후배들하고 이렇게 하셨겠네요? 어머니 이거 그러면 일하셨을 때 어땠어요? 어머니 그럼 이거 계속 물어보면 끊임없어.
저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저를 만나면 말씀이 끊이질 않아요. OSC 어때요? 맞죠? 옆에서 힘들더라고. 좀 가고 싶은데, 일어나고 싶은데. 오늘도 한참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냥 나는 그런 거야.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기본이야. 어른들,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게 기본이고 안 사랑하면 안 하지. 근데 아무튼 사랑하는 게 디폴트 값이고, 두 번째로는 관심을 갖고 계속 궁금한 거야. 그들이 궁금한 거야. 뭐다? 이건 페르소나인 거예요. 그거를 장착하고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내가 선배 페르소나일 때는 어때? 후배한테 안 물어봐. 왜냐면은 걔네들 물어보는 거 싫어하거든. 말하기 입 아프거든. 그리고 그런 것도 선 넘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후배들한테 뭐다? 그냥 깔깔깔깔 잘했어 이렇게 해주고, 이 친구가 나한테 말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일절 안 물어보고 계속 뭐 사주고 격려하고 화이팅! 요게 선배 페르소나. 그리고 앞에서 그 뒤에 선배님, 어머니 아버지, 이거는 뭐다? 며느리 페르소나.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아유, 막 우리 할머니도 저한테 아유, 너는 진짜 아주 그냥 너는 사람을 잘 꼬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을 잘 꼬시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이게 전공법이에요. 이게 진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수학의 정석처럼 정석인 거야. 아시겠죠? 제가 말한 거 질문 많이 하기, 칭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존중해드리기, 그리고 뭐에 대해서 계속 그렇구나, 대단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많이 산 분이고 정말 선배야. 불멸의 선배야. 진짜로 20년 30년 선배니까 나는 존경심이 생겨. 그들의 삶의 자취, 그 살아온 길,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을 만든 거고, 이게 또 깊게 들어가면 저게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썸남,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썸남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 썸남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떤 페르소나 써야 되는지 언니가 말씀을 드릴게요. 썸남은 어때? 우리가 마음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니캉네캉 하기 직전인데 내가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이래서 고백을 하면 사귀는 건데, 썸 탈 때는 아직까지는 그게 픽스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어때?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이 사람 진짜 좋아하나? 일 수도 있고, 내가 얘를 만날 상황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조금 꼬롬한데 그 꼬롬한 게 뭔지 좀 파악해야겠어, 이런 단계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썸을 타고 있는 단계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내가 써야 될 페르소나 말씀드릴게요. 감정 표현을 너무 다 하지 마. 빠르게 하지 마. 제가 사람의 마음을 사는 법에 대해서 연애 유튜버 거 보지 말라고 했던 영상 있잖아요. 이 앞전의 영상. 근데 거기에서 내가 사람을 마음을 살 때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딩으로 내 마음을 진심으로 보여주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진심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지, 막 감동을 주고, 이거는 썸 단계에서는 아직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나를 만나면 어떤 효용 가치가 있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너한테 어떤 걸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스컹크처럼 은근히 이게 풍기긴 하되 은은하게 풍기라는 거야. 썸 탈 때는 그래야 돼. 그래서 자, 표현할 때도 나 너무 너 좋은 거 같아, 야 나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거라기보다 픽스가 되기 전이니까, 나 오늘 너랑 만나서 너무 재밌었어, 야 너랑 있으면 계속 웃게 되네, 나 앞으로도 좀 자주 만나서 좀 나 웃겨줘,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방금 말한 거? 나 너랑 있으면 너무 재밌어. 진짜, 야, 벌써 8시야? 몰랐어. 야, 진짜 너무 재밌다. 너 매력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 너 좋아해의 패러프레이징.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조금 간접적으로, 조금 설레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또 썸남일 때 페르소나. 상대가 썸남일 때 내가 해야 되는 페르소나. 이게 연인일 때 페르소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구독자 선생님께서 댓글로, 근데 예스 언니 근데 되게 웃긴데 남편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하시는지 궁금해요. 남편한테 페르소나 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댓글로 달았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하는 이야기, 가족들이랑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표현 방법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는 친하니까 뭔 개소리야, 지랄하지 마, 진짜, 진짜 너무 또라이 같아, 너무 웃겨, 진짜 개웃기네, 진짜 미친놈인가?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진짜 친하면, 이거는 정말 친한 친구들, 제 최측근. 근데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이걸 맛있고 이게 너무 좋아서 오빠 너무 맛있어. 이게 오빠 진짜 미친놈이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응. 그러니까 남편 혹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성한테는 자, 내가 말했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라. 그래서 설레임을 유지시켜야겠지. 그래서 너무 맛있다. 오빠가 이거 사줘서 너무 맛있어.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해야 되는 거야. 내용은 똑같아. 근데 이거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웃기고 박장대소하고 해도 같이 웃더라도 남편 앞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웃는 거지. 누가 막 이거 목적 보이면서 웃어. 이게 내가 조금 털털하고 그런데도 어느 정도 남편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겠다. 어쨌든 이성이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국수를 먹었어? 근데 먹었다 시원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너무 맛있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나 다 알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페르소나 끼는 거 남자친구 앞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왜냐면 관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험도 있을 테고 내가 상대한테 깬 경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 스터디가 됐기 때문에 내가 몸을 좀 사린다? 여자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손절당한 경험, 왕따당한 경험,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약간 떨궈진 경험,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내가 사리게 되고 그래. 제가 오답노트스라고 얘기했잖아요. 뭔가 사람은 언제 발전하냐면 뭔가 다치고 뭔가 이렇게 혼나보고 깜짝을 놀래봐야지 배우는데 우리가 사실은 어른들하고 그런 경험치를 쌓을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더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그 선배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케이스 스터디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저한테 그렇게 페르소나 끼는 거 알려달라고 요청하신 되게 언니 미안해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괜히 저 때문에 진짜 그냥 사회생활 꿀팁이라고 생각하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누구나 모를 수 있어.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자 선생님께서 모질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그냥 경험이 없을 뿐이에요.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말하면은 실수할 값에 걱정하는 거고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장착을 하면 돼요. 자,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좋아할까?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1번.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일까? 상대한테 궁금증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조금 해소해 주려는 노력을 하면 관계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그 페르소나를 잘 끼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어떤 역할 속에서도 모두와 잘 지내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가식적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 페르소나를 잘 적절하게 끼는 친구들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이런 서바이벌이에요.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하기 싫어도 내 모습을 그냥 나는 무지갯빛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노란색에나 주황색에나 그리고 보라색의 나를 적재적소에 꺼내면 돼요. 이게 가식이 아니라 다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안녕.